최근 홍해를 비롯한 수해주 운하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연합군을 구축한 TF를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군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쉽사리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계 10대 글로벌 해운사들이 속속 이 중단을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운사의 중단이 최초의 한 3-4곳 정도의 중단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 10대 해운사 중에서 무려 9군데가 모두 잠정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대 운행사 중에서 10대 모두 운행 중단을 했는데 6위에 있는 이제 기업만 2주간 운행 중단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물론 이제 9군데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10대 해운사가 모두 운행 중단을 한 것이고요. 세계 2위의 석유 회사인 BP사가 최근에 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석유 회사의 대형 회사가 운행 중단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회사들도 운행 중단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BP사는 미국의 TF가 출범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단을 선언했단 말이죠. 이것은 그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현재 반군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잡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운행 중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석유 회사들의 운행 중단이 발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이 후티 반군, 이란이 이제 배후 세력이죠. 근데 이 후티 반군은 이란과 하마스가 충돌했을 당시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만 납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움직임이 바뀌었죠. 지난 9일부터는 선적, 선사와 관계없이, 국적 관계없이 이 홍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이 선박들을 전부 다 납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들만 표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적과 회사를 상관하지 않는 모든 배를 표적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국제에 있는 해운사들, 글로벌 해운사들이 전부 다 운행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그 운행 중단 이후에 8,000km 이상을 돌아가서 희망봉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규모만 따지면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45조 원어치의 물동량이 이미 돌아가는 걸로 발표가 됐고, 현재 이 홍해를 지나가는 연간 물류 선박만 전 세계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요. 게다가 이 원유, 에너지와 관련된 선박이 양만 하더라도 글로벌 물동량의 무려 1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당연히 물류 이동 비용이 비싸지고, 그리고 위험한 만큼의 비용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운임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입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원유와 관련된 가격들조차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해운사 중에서 세계 2위의 글로벌 석유 회사가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67불까지 내려갔던 글로벌 WTI가 현재 78불대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은 살짝 내려왔지만 이미 10불 이상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석유 회사들이 만약에 운행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WTI가 다시금 재차 80불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국제 물가를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은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박들을 공격한 것도 드론 공격으로 현재 100여 차례 이상 이미 공격이 감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한 TF, 다국적 연합군, 번영의 수호자라고 명명한 이 연합군이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비이성적인 움직임이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이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실상 사우디는 이란하고 좀 척을 진 국가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우디가 좀 힘을 실어줘도 될 법한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의 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세일가스에 대한 생산량이 역대 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미국의 하루 세일 석유 생산량이 무려 1330만 배럴이고요. 석유 수출은 무려 하루에 399만 배럴, 사우디의 600만 배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생산도 역대 최대에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는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잖아요.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건 뭐냐면 글로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점유율을 미국이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현재 석유를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엄청난 생산량을 통해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픈 일이고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특히나 네옴시티와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이 더 폭락하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분은 이란이 참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은 모습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불의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이건 미국하고 입장이 좀 상반되죠. 미국은 물가를 낮춰야 돼요. 불과 이팔 전쟁이 발생했던 올 3분기에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CPI, PCE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차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월은 이 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FOMC 때 파월이 이 부분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미 3%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즉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국가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반길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재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티의 고위 간부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연합군인 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국가는 홍해에서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한 발언, 후티의 고위 간부의 강경한 발언,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 미국의 TF가 출범해서 실제로 거기를 가더라도 그 많은 배를 전부 다 보호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일이 일시적으로 끝났으면 참 다행일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해운 운임 지수가 폭등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인플레를 재차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플레 방향세를 다시금 당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연말에는 증시가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오늘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가 다시금 재차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되고, 그것은 그동안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 특히나 최근에 FOMC 때 얘기했던 파월의 발언이 다시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여러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 해상 운임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건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갈수록 분쟁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소가 되길 원하면서 또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리덤 경제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